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조심스럽고 복잡한데요. 바로 마약과 관련된 대마초와 화장품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마초 화장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본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아주 편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하절기에 주로 입고 다녔던 일상복이 있었죠. 바로 삼배입니다. 삼배를 짜는 데 사용하는 식물이 대마라고 불리는 삼인데요. 삼은 삼가의 식물로 대마 또는 마라고 불리우죠. 학명이 칸나비스 사비타 엘리라고 합니다. 고든 뿌리는 지하 30에서 40cm까지 뻗어 들어가는데요. 겉뿌리는 왕성하게 발달하지 않아서 잘 뽑힌다고 합니다. 흔히들 의류에서 많이 들리는 용어로 더 익숙하지요. 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대마초. 대마초는요,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마약류의 물질을 통상 칭하고 있습니다. 투여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요, 긴장이 풀리고 환각과 진정작용을 일으키므로 오남용될 위험성이 크지요.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내성이 나타나고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유발되니까 마약류로 분류가 됩니다. 국내에서는요, 법으로 강력하게 규제되는 물질이죠. 우리나라의 마약류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에 으뜸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최근 2018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의료용으로만 부분적으로 허가된 법률이 개정돼서 허가되었다고도 합니다. 자, 우선 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장품법과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되는 대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식약처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 고시에서는요, 화장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요, 네거티브 리스트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즉,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리스트를 정해놓고요. 그 외에는 기업의 책임하에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규제입니다. 대략 1060여 종의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여기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입니다. 그러면 제2조에 따른 마약류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정의에서는 이 마약류에 대한 정의를 굉장히 길게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호 마약입니다. 양귀비나 아편, 코카잎 등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혼합 제제라든지 혼합 물질도 다 포함합니다. 두 번째가 향정신성 의약품,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러한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약류로 분류하는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등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그 대마초라는 것은요, 칸나비스 사티바 L 들어보셨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바로 대마의 학명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마초의 종자나 뿌리, 또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 해당되면은 마약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조금씩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정의에서는 대마의 정의를 이렇게 성분이 아닌 그런 식물류에 대한 이름으로 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마는요, 대략 60여 종, 어떤 문헌에서는 100여 종이라고 하는데요. 대략 60여 종의 칸나비노이드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성분이요, THC라는 것과 CBD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THC, 테트라 히드로칸나비올, 그리고 CBD, 칸나비디올,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요, 환각이나 중독을 유발하는 것이 THC, 즉 테트라 히드로칸나비올이라는 것이라고 하고요. 이 함량에 따라서 우리 통칭 마리화나 또는 햄프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대마초라고 하는 그런 마리화나는요, THC, 테트라히드로칸나비올의 함유량이 높은 반면에 햄프라고 하는 것들은 THC 함량이 매우 낮고 CBD, 칸나비디올 이 성분의 함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마약류 관리법의 대마의 정의와 연결시켜 보면요, 제외되는 것, 즉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 이것은 추측컨대 THC 함량이 낮고 CBD 함량이 높아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햄프라고 의미한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CBD가 많은 햄프에는 THC 함량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작은 양이라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관건은 바로 CBD입니다. 칸나비디올. 이 칸나비디올은요, 지난 2017년도에 세계 보건기구 WHO가 승인을 해서 이후에 화장품의 인기 성분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명 햄프 화장품에 사용되는 칸나비디올의 주요 기능은요, 피부 건조나 노화 방지 등의 스킨케어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장 규모는요, 이걸 허용한 이후에 점차 커지고 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햄프 화장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요. 하지만 칸나비디올은 어쨌든 마약류의 한 부분인 대마와 관련된 성분, 그 성분이기 때문에 이슈에 또 가운데에 서 있고요. 각 나라별로 또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성분이 사용되고 있는지 없는지,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자, 이슈가 되고 있는 칸나비디올,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에서 대마에서 재배가 되는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 화장품 원료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면서 사용되고 있는지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 리스트는요, 대한화장품협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성분 사전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살펴보니까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에는 다음과 같은 삶과 관련된 성분들이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삶의 종자, 뿌리, 줄기 및 그 유래 성분들 위주로 되어 있네요. 삶뿌리 추출물, 삶줄기, 삶줄기가루, 삶시드케이크, 삶씨 추출물, 삶씨 오일 등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칸나비디올 찾아보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화장품 성분 중에는 칸나비디올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칸나비디올을 쓸 수가 없을까요?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리스트가 아니면 나머지는 기업의 책임 하에서 이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이 칸나비디올은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도 드렸고요. 2017년부터 WHO가 승인한 이후로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한 칸나비디올, 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성분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먼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실까요?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은 마약하면 사형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마약에 자비가 없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는데요. 화장품 원료에 두 가지 성분이 마약과 관련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칸나비스 사비타, 플룻과 시드 오일입니다. 우리나라랑 약간 유사한 형태죠. 그런데 칸나비디올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용 화장품 원료 목록 21년판의 자료이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칸나비디올 자체가 이미 ICID에 등재가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칸나비디올, CBD 화장품 원료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칸나비디올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중국의 경우 21년도 3월 달에 이러한 공고문을, 통지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중국 마약 관리 정책에 따라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으로 대마 과실, 또 대마유, 또 대마입 추출물과 칸나비디올을 지정할 예정이다라는 통지문을 중국 식품의약품 검사연구원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즉 현재는 대마 과실과 또 대마유 두 가지가 기사용 원료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21년판 보면 우측에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에 따라 사용금지 성분으로 조정 예정이다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것인데요. 아마도 최근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올 3월 달에 이러한 마약과 관련된 성분, 유사한 성분들에 대한 금지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이 또 보도가 되었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요. 특히 미국 FDA에서는요. 이 칸나비스나 칸나비스 유래의 그런 제품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연방 식품의약품 화장품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규범들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도록 그러한 방식으로 대마초 또는 대마초 유래 화합물을 포함하는 제품을 마케팅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한 규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유럽연합 역시요, 위와 같은 화장품 원료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는 데이터 하더라도 이것이 화장품에 사용하거나 사용 승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점점 복잡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현재 중국과 한국, 칸나비디올이라는 그런 성분명으로서 화장품 원료로 리스트되어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그 제외 조항 중에 포함되어 있는 칸나비스 사비타의 종자나 뿌리, 또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그 제품에 해당되는 원료 성분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스트로서 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대마와 관련된 관리 정책에 따라서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으로 조만간 지정할 예정이다. 자, 반면에 미국과 유럽은 칸나비디올 다 사용 가능한 원료로 등재가 돼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얘기할 때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형태의 방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마케팅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입장은 아마 두 가운데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재로선 그 햄프 화장품이라는 형태로 또 많이 통용이 되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듣기에 만약 햄프 화장품이다라면 이것이 마약 화장품이다, 대마 화장품이다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 햄프라는 것이 마약의 성분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의 현재 시장에서 유통시장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을까요? 실제 대마초 화장품, 대마 화장품 이러한 형태로 팔리고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대마초 화장품 그리고 대마 화장품을 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마 화장품의 경우는 약 한 700여 가지의 품목이 검색이 되었고요. 대마초 화장품마저도 검색이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로 해외 특구 형태로 구입되는 형태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 세부로 들어가 보면 일부 대마초 또는 대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효능 효과를 좀 과도하게 표현하는 형태로 이렇게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위험한 그런 접근 방법인 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세부로 더 들어가 보면 이 대마에 대한 효능 효과를 좀 더 과도하게 표현하는 형태로 제품을 또 홍보하는 그런 품목도 있었고요. 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마라는 것들은 전체적인 그 마약류의 한 부분으로서 칭해져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제가 내리는 조심스러운 의견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대마초의 종자,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그 제품을 사용한 화장품은 있다. 하지만 그것을 대마초 화장품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위험하다. 대마를 포함한 그런 성분뿐만 아니고 화장품에 사용하는 모든 성분들은요. 그 내용을 설명할 때 화장품의 기본적인 효능 범위 안에서 광고 표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서 안전에 해를 끼칠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의 적절한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뷰티 바이러스의 찬반 토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